선생님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빼먹는 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양이 많고 좀 지칠 수가 있다는 건 명심하세요. 알았죠? 하지만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니까. 명사 파트는 맨 처음에 선생님이 70강에서 모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제일 방대한 영역이라 그랬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 핵심 포인트로 명사의 수, 이번 71강은 명사라는 것은 이제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무조건 S만 달지는 않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반드시 복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죽어도 복수라고 한번 적어볼래? 자, 이 반드시 복수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어. 폴리스형이라 그랬는데, 자, 세 가지 유형이 있어. 패밀리형도 있고 폴리스형이 있는데 더 폴리스라고 돼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그 경찰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 폴리스 하면 뭐지? 경찰 맞아요. 그지? 자, 그런데 policeman 그러면 이건 경찰관 한 명입니다. 혹은 어느 경찰관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the policeman 그러면 이건 그 경찰관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the policeman이라고 하면, 자, 우리 man의 복수는 A일 때는 단수고 E가 되면 얘가 뭐가 돼? 복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그 경찰들이 되는 거야. 되지? 자, 그러면 the police라 그랬어. 자, man이 없어. 그지? 더 폴리스면 그냥 흔히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그냥 경찰들인 거야. 불특정 다수의 그냥 경찰들인 거야. 알았어? 여러분들 이 집에 있는 주변에 있는 무슨 지구대에 종사하시는 근무하시는 그 경찰관들 아저씨 몇몇 분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그냥 경찰들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란 말 적으세요. 제가 선생님이 불특정 다수의 그냥 경찰들이야. 알았죠? 자,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crime scene이라고 그러지? 범죄 현장에 경찰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the police gathered, okay, at the crime scen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police라는 것은 없거든. police는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police라는 단어 자체가 더를 쓰고서 불특정 다수의 그 복수로 쓰인다는 것. 이게 이제 폴리스형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이 이런 폴리스형 단어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있거든. 다시 빔 프로젝트로 가볼까? 자, 그러면 우리가 폴리스 그러면 더 폴리스라고 하게 되면 경찰들이고, 더 클러지 그러면 성직자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노빌리티.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공통적으로 더를 가지고 있다. 그지? 더 노빌리티 그러면 뭐야? 귀족들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우리가 더 peasantry 그러면 이건 뭐냐면 소작농이라는 뜻인데, 흔히 우리가 농민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farmer이라고 하는데, the farmers 하면 그 농민들이야. 하지만 peasantry는 뭐냐 하면 직접 자기 소유의 땅은 없고 농사를 지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쌀을 좀 지급받는 사람을, 가난한 농부를 소작농이라 그러지? 그지? 자, 그렇게 알고 있고, 자, 캐틀형이 있어. 얘네들은 또 얘네들하고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냐면 이 폴리스형의 특징은 뭐지? 더를 꼭 단다는 거야. 그러고서 해석이 그냥 들 해서 복수 취급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캐틀형은 뭐냐 하면 더를 달지 않아요. 됐어? 자, 그러면 cattle, people, poultry, vermin. 자, cattle 하면 그냥 소야, 소들이에요. 그지? 자, 그리고 people 하면 사람들이야. 잘 들어. 그냥 사람들이야. people 할 때도 있어. 그때는 people은 민족이란 뜻이야. people이라는 단어는 정말 경계가 없어요.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예요. 나중에 또 설명할 거야. 자, poultry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poultry field 그러면 양계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칠면조 같은 애들 우리가 가금류라 그래요. 그지? 예, 이걸 poultry라 그래. 됐지? 자, 양계장이 뭐라고? poultry field 혹은 poultry yard를 써요. poultry yard. 자, poultry yard 하면 뭐라고 이게? 양계장이야. 양계장. 자, 그 다음에 vermin 하면 이게 해충이거나 뭐 바퀴벌레라든지, 그지? 아니면 뭐 쥐같이 우리에게 해로운 작은 동물을 해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도 이런 벌레 같은 새끼, 이런 암적인 존재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 속어로서 쓰이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다음 cattle are grazing in the pasture. 자, pasture는 목초지, 초원인데 초원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됐지? 자, 그런데 이 더 캐틀이라고도 안 한다는 거. 그냥 캐틀 하면 돼. S 달아도 안 돼요. 그냥 캐틀 나왔는데 R 했잖아. 됐지? 자, 그 다음 패밀리형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people 있잖아. 여기에 있는 people은 뭐라고? 사람들이야. 됐지? 자, 그런데 패밀리형이라 그랬는데 이 people은 뭐냐 하면 국민이란 뜻이야. 됐지? 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나타낼 때는 people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라 할 때는 더 people 해도 돼. 그지? 물론 국민 혹은 또 민족이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자, 봐봐. people 그럼 뭐라고? people 국민이야 혹은 민족이야. 자, 중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there are many peoples in China 이러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nation도 우리가 국민이라고 쓰이죠. 그지? 국민. 자, army는 뭐야? 그러니까 육군이야. 그지? 해군은 navy, 공군은 air force. 그지? 자, 그 다음에 군이라고 그냥 봐도 되고, party는 뭐냐 하면 정치적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자, 이 생일 파티하는 그 파티만 떠올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일행이라는 뜻도 있어.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일행. 그걸 party라고 그래.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예문이 있나 한번 볼까? alright. 자, 예문이 오케이. 있겠죠, 당연히. 오케이. 자, 집합적 예문이 아니라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이렇게 적어 놨네요. 자, furniture, clothing, merchandise, produce, game, baggage. 자, 이 단어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다 뺐어요.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이요. 특히 탭스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형태의 어떤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좀 수준 높은 문법 문제에서는 반드시 거론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 1번은 뭐냐 하면 얘네들은 어나 언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았지? 그러면 furniture이 무슨 뜻이야? 가구잖아. 가구는 앞에 어를 절대 쓰는 게 아니야. 그냥 가구, 우리를 가구 한 개, 두 개 안 하자. 무슨 말이냐면 가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가구라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딱 못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구를 또 한 개, 두 개라 그래? 아니, 한 점, 두 점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영어도 a piece of furniture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lothing은 뭐지? 그냥 의복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merchandise는 뭐지? 상품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merchandise 앞에도 어를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얘네들은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복수 형태로 이렇게 s를 달 수도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furnitures 해도 안 돼. clothings 안 되고 merchandises 해도 안 돼. 알았지? 그런데 여기 웬 동사가 와 있어 그러는데 produce가 produce라고 읽으면 이게 동사로서 생산하다지만 produce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게 농산물로 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량 형용사라는 걸 써야 돼요. 자,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가구 한 점을 뭐라고 그래? A piece of furniture 혹은 가구 두 점은 two pieces of a piece of 그러면 가구 두 점은 뭐? two pieces of 여기 s를 꼭 달아줘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게임은 뭐냐? 이게 여러분들 게임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냥감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이건 뭐 짐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수화물이라고 그러지? 그지? 자, 그러면 furniture, clothing, merchandise, produce, game, baggage 이런 단어들은 어나 언을 달 수 없고 s를 달 수도 없으며 반드시 수량 형용사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자, 이제 외래어의 복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도 보면 여러분들 심심찮게 한자가 적혀 있는, 한자가 쓰여져 있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많은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사실 따지보면 그것도 순수한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영어나 다른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단어들을 외래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죠? 핸들, 이빠이, 꺾어 그러면 이게 3개 국어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외래어 복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영어라는 것은 외래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 특히 미국식 영어만 놓고 봐서도 500년, 600년의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민족들이 손을 댄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식 영어를 안 배우고 미국식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규칙 이외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예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영어에는 특히 라틴어는 고대 로마인들의 죽은 언어인데 미국의 고등학생들 중에는 라틴어 수업이 따로 있어요. 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 특히 불어에서 온 외래어도 많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자. on으로 끝나는 단어는 낱말은 a로 바뀐다. 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쉬운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모르는 친구 없잖아요. 자료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datum 이게 단수고 data 그러면 이게 복수가 되는 거야. 됐지? 자, memoranda 이건 뭐냐 하면 방명록이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medium. 자, medium 하면 여러분들이 뭐 빕스라든지 아웃백 같은 데 가지고 고기 스테이크 시킬 때 well done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디엄으로 시키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미디엄 well done을 좋아하지만 미디엄은 중간 정도 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엄이라는 단어는 중간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매개체예요. 매개체에서 개를 빼면 매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송 매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매스 미디어 혹은 멀티미디어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미디엄 um으로 끝난 게 a로 바뀌면서 복수가 되는 거야. 됐지? 자, phenomenon 이거 피노메논이라고 읽으면 안 돼. phenomenon 현상이란 뜻이야. 복수가 되면 phenomena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어미가 us로 끝나는 단어는 i로 바뀐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 자, stimulus 이 중요한 단어지. 자극이란 뜻이야. 그지? 여러분들 독해할 때 한 번씩 보게 돼. stimuli 그러면 자극들이라는 복수가 되는 거야. 자극이란 뜻이지. 자, 그 다음 focus 초점이란 뜻이지. 하지만 초점을 여러 개로 언급할 때도 있어. 그럴 땐 focus이라고 읽는 거야. 됐지? 그 다음 fungus 하면 진균류라 그래서 뭐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fungi라고 읽어도 되고 fungi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버섯처럼 생겨서 진균류라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어미가 sis로 끝나는 낱말은 seas로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oasis는 oasis, 그 다음에 thesis 이건 뭐냐면 주제라는 뜻이에요. thesis. 자, sis가 ses로 바뀌고 있지, 그지? analysis는 뭐지? 분석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synthesis는 뭐냐 하면 총합이란 뜻이야. 물론 합성이란 뜻도 있지. 화학에서 말하는 합성. 그리고 이제 이게 철학에서는 그 해결의 변증법 있잖아요. 변증법적 유물론에 보면 정, 반, 합이라 그러는데 정이 thesis고 반이 antithesis. 합은 synthesis라고 그래요. 선생님 왜 웃느냐 하면 지금 선생님 일부러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라면 해결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과인데 이과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책 공부하기 귀찮죠? 평소에 책을 좀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crisis는 뭐지? 위기라는 뜻이지, 그지? 그 다음 basis는 기초, 기본이라는 뜻이고, parenthesis는 괄호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자, 아까 외래어 복수는 그 정도로 공부하고 이중 복수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지금 깔끔하게 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 brother 그러면 뭐야? 형제야,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brothers라고 복수형이 될 때도 있고 brethren이라고 될 때도 있어요. brethren. brothers 하면 당연히 형제라는 뜻이야, 그지? 하지만 형제의 복수지만 동포, 종교상의 형제는 brethren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깜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genius. genius 하면 여러분들 아리바바 그 40인의 도적대들이지. 그 열려라 참깨. 그 오픈 세서미. 그지? 오픈 세서미 그 참깨잖아요. 참기름을 세서미 오일이라 그래.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요술 램프에서 그 진이라는 게 나오지. 그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걸 우리가 악마 수호신을 진이라 그러면 원래 G-E-N-I-E라고 그래요. 지니. 그지? 이 지니가 악마 수호신에서 온 거예요. 수호신. 자, 그래서 이 지니어스는 원래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천재로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지니어스가 지니어시즈 그러면 자, 천재의 복수형이야. 지니어스 하면 천재라고만 알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진이라는 단어 있지. 그 진이라는 단어도 이 지니어스하고 똑같이 쳐주거든요. 그래서 지니아이 그러면 악마나 수호신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nny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pennies라고 할 때가 있고 pence라고 할 때가 있는데 자, 동전 개수의 복수일 때는 pennies라고 하고 가격이나 값의 복수일 때는 pence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clothes는 옷감이에요. 옷이라는 뜻이 없어요. es를 달아야만 옷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clothes. 이 번데기 뒤에 s가 나오면 이 s 발음 때문에 앞에 있는 번데기 발음을 안 합니다. 그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역행동을 한 말을 학교 다닐 때 들어봤었던 기억이 날 텐데, 그래서 close 해서 이 번데기 발음을 안 해버려요. clothes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말이야. close 그러면 뭐냐면 옷감의 복수가 되고, clothes 이것도 돼지꼬리처럼 이 생긴 발음 기호가 clothes 안 해요. 그냥 clothes라고 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발음을 안 한다고 표시하세요. 자, 얘와 얘는 서로 발음을 안 합니다. 묵음이에요. 알았지? 자, 그래서 옷감 천의 종류의 복수일 때는 clothes라고 읽고 clothes라고 읽으면 옷이 되는 거야. 의복이나 옷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staff 하면 여러분 뭐로 알고 있지? 직원으로 알고 있지? 하지만 잘 보세요. 자, staffs라고 읽을 때와 staves라고 읽을 때가 있어요. 직원이나 간부일 때, 그 다음에 지팡이나 막대기일 때 달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분화복수라는 게 있어요. 이 분화복수 이런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분화복수는 s를 달고, 적으세요. s를 달고 뜻이 달라지는 애들이에요. 뜻이 달라지는 명사예요. 뜻이 달라지는 명사의 복수를 우리가 분화복수라 그러는데 이런 말 몰라도 돼. 그지? 그냥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냥 뽀다구 내려고 그냥 적었던 거야. 자, air은 뭐냐 하면 공기죠. 그런데 airs 하면 잘난 체 하는 태도가 되네요. 그는 바짝 잘난 체를 했어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허풍도 좀 떨어가면서 잘난 체를 했어요. He put on airs 그러면 공기를 입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됐지? He put on airs 그러면 그는 잘난 체 했다라는 뜻이 돼요. He always puts on airs 그러면 그는 항상 잘난 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advice는 충고라는 뜻이지만 advice에 s를 달면 통보라는 뜻이 됩니다. 통보. 그 다음 arm 하면 팔이지만 arms 하면 무기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건 잘 알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manner 하면 이게 뭐야? 태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식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런데 manners 해야 예절이 되는 거예요. 쟤는 예절이 없어. 매너가 없어 하면 안 돼. manners가 없어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하면, 자, ash는 뭐냐 하면 이게 재죠, 재. 그지? 타다 남은 재. 하지만 ashes 하면 뭐가 되느냐면 유골이 되는 겁니다. 유골. 됐지? 자, custom 하면 뭐지? 관습이에요. 하지만 custom에 s를 달면 세관도 되고 뒤집으면 관세가 돼요. 관세도 될 수 있어요. 자, provision 하면 이게 준비, 공급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provisions 하게 되면 비상식량이라든지 공급품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 pain은 고통이란 뜻이지만 pains를 하게 되면 수고가 돼서 자, 수고하다 take pains라고 하지. 그지? 고통이란 뜻이 사라져. 알았지? 그 다음에 color 하면 여러분 색깔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깃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그 청교올려 백기 내려 알죠? 여러 가지 색깔이 깃발로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깃발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colors를 하게 되면 깃발이 되는 거야. 몰랐지? 그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익혀가는 게 얼마나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지?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중복수와 또 S 달고서 뜻이 달라지는 애들을 다 볼게요. 그지? 자, 이제는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복합명사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자, 복합명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나 명사에 S를 단다. 이게 자, looker on은 구경꾼이라는 뜻이에요. 구경꾼의 복수는 구경꾼들이 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다. There were many lookers on이야. 자, on은 우리가 전치사잖아요. 그치? 그래서 looker이라는 명사에 S를 달아야 돼요. looker ons 안 한다는 거야. 맨 뒤에 다는 게 아니에요. bystander 그러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방관자라는 뜻이야. 방관자들은 bystanders 됐지? 자, 얘가 명사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래서 bystanders. 자, passerby 이건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행인이야. 행인도 passers by 됐지? 자, 그 다음 commander in chief 그러면 요게 지금 chief가 중요한 게 아니라 commander이라는 거야. 이게 사령관인데 commanders in chief in chief가 들으니까 최고 사령관인 거야. 최고 사령관 됐죠? 자, drop in 그러면 잠깐 들르는 사람이야. 잠깐 들르는 사람들. father-in-law 그러면 뭐지 이게? 우리나라 말은요. 형님, 누나, 언니, 오빠 4개나 됩니다. 자, 남자 자기보다 손이 형제를 남자는 형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부르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언니, 그지? 여자 손짓 사람을 여자는 언니라고 부르지만 남자는 누나라고 부르잖아요. 그지?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냥 brother, 나이가 많은 여자는 sister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생님이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지 장인어른 보고 시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치? 그런데 영어는 그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영어는 마치 horizon이라는 단어는 수평선도 되고 지평선도 되듯이 우리는 한자를 써서 수평선과 지평선은 다르잖아. 근데 영어는 수평선도 horizon이고 지평선도 horizon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father-in-law 그러면 뭐냐 하면 자, 이 조금 딱딱한 표현인데 법적으로 아버지예요. 이게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될 수도 있고 시아버지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mother-in-law는 뭐겠어? 장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때는 father에 S 달고 mother S 달고 자, brother-in-law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지? 그러니까 형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매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son-in-law 그러면 이게 뭐야? 사위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daughter-in-law 그러면 뭐야?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toothbrush 자, 이거는 toothbrush 칫솔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명사예요. 자, 명사 또는 중요한 남발이 없는 복합은 끝에 S나 ES를 달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잖아. 그지? 이때는 forget me not. 이게 뭐지? 물망초의 꽃말이죠. 물망초야. 그 다음에 have not. 가지지 않은 자야. 그지? 못 가진 자. have not. 그 다음 go between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매인이야. 중개인. 중매인, 중개인. 다 적으세요. merry-go-round가 뭐지? 즐겁게 빙빙 돌아라. 회전목마입니다. 그지? 그래서 merry-go-rounds. 그 다음 good for nothing은 쓸데없는 것, 무익한 것 이 말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때도 good for nothings.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상시복수. 이런 어려운 말들을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항상 복수형으로 쓰인 애들이 있구나. 짝 또는 두 부분이 하나를 이루는 의류 및 도구의 명칭이야. 그지? 자, trousers 바지잖아요.
바지를 어떻게, 그지? 바지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바지를 반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지? 자, 글러브도 마찬가지고 장갑이고, scissors, 가위, glasses, 안경이에요. 이것도 안경이고, tongues는 뭐냐? 집게예요, 집게. 팬츠도 여기에 있는 trousers하고 똑같은 바지예요. 자, 우리가 팬츠 하니까 여러분들 팬티로 착각하는데, 삼각 팬티는 panties예요. panties. 자, 이걸 panties라고 읽기도 하는데 N 뒤에 T는 발음을 안 하니까 panties가 삼각 팬티고 이렇게 사각 팬티 있죠? 사각 팬티는 drawers라고 하는 거야. 자, drawers는 사각 팬티, panties는 삼각 팬티. 그다음 자, 복수 형태의 학과명, 형태는 복수이나 단수 취급을 하는 애들. 자, 한번 들어가 볼까? economics 경제학이지? 그지? 그 다음 politics 정치학, physics 물리학, mathematics 수학, phonetics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phonics라고 다 해봤죠? 그지? 그래서 이 phonetics는 음성학이라는 것이고 ethics는 윤리학이라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 statistics, 이 발음이 좀 더러운데 statistics라고 읽어야 돼. 얘는 통계학을 나타낼 때는 단수지만 통계 수치나 통계 자료일 때는 복수 취급을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돼. 기타 상시복수로서 복수 취급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goods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riches는 재산, 그 다음 valuables 귀중품, 소지품. 자, 우리가 savings 그러면 저축이란 뜻이에요. 알았지? 상시복수로서 단수 취급하는 애들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news, 그지? 자, 오늘의 뉴스는 today's news is 이러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means는 수단이란 뜻이고, 자, 수단이란 뜻이에요. 상호복수가 뭐냐? 상호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shake hands with, 악수하려면 손이 두 개 있어야 되지. change cars, 자동차 갈아타기. 그 다음에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친구 되기. take turns, 번갈아 가면서 뭐뭐 하기. 그 다음 make friends, 이것도 친구 사귀기. 그 다음에 서로 편지 주고받기. 그 다음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달고 있다? S를 달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 다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네, 성의 없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 필요한 개념은 다 설명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알았죠? 자,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만 외우면 돼요. 자, 복수 어미 생략, 하이픈 규칙, 복수형 명사가 수사 다음에 와서 형용사적으로 쓰일 경우 단수형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이픈 규칙은 복수 불가라고 적으면 돼요. 자, 복수형을 쓰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이 문법책을 정리를 할 때, 그지? 선생님의 큰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격세지감이구만. 그지? 그러니까 18살이니까 큰딸이 지금 여기 10 years old라 그랬어요. 이 he가 케빈이거든. 그러니까 이 8년 전에 쓴 책이구만. 그지? He has a daughter who is 10 years old. 자, 그 다음 He has a 10-year-old daughter. 자, 여기 years에 s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s가 없잖아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래서 복수 불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pair, couple 등이 짝을 나타낼 때는 단수 복수 가능하다. head는 항상 단수다. 자, two pair of shoes 해도 되고 two pairs of shoes 해도 돼. 자, four couple of hound, 네 쌍의 사냥개예요. 자, five head of oxen 그러면 소 5마리가 되는 거야. 알아둬. 그 다음 복수형의 낱말은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자, 학과명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복수 형태의 국가명 The Netherlands, 그지? 그 다음에 Philippines,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지? The United States, 50개의 주가 합쳐져 있지만 당연히 이것은 각각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지?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나 군대 가니까 3년만 기다려줘. 그러면 3 years, 3년은 너무 길어요. 3 years, are 하면 안 돼. is too long, 너무 길어요. 이 봐, 단수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지?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명사의 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이 할 말이 많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압축시킨 겁니다. 하지만 빼먹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오케이? I'll see you next time.